안녕하세요. 오늘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삼각김밥의 용도. 페이지 92. 소녀는 진열대 사이를 오가며 선숙을 몰래 살피고는 그녀가 딴전을 피우자 잽싸게 삼각김밥 2개를 점퍼 안으로 쟁여넣었다. 그리고 다시 진열대 사이를 오가며 시간을 보내다가 계산대를 향해 다가왔다. 그 짧은 순간에 그녀는 이 소년을 어떻게 처리할지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고작 삼각김밥 2개에 칼이라도 지니고 있을지 모를 불량 청소년과 맞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앞섰지만 누구에게도 만만히 보이는 걸 싫어하는 그녀의 깐깐한 성격이 빠르게 치고 나왔다. 아줌마, 여기 짜몽 없어요? 짜몽이 뭐니? 그런 거 없는데? 선숙은 대답이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 빠르게 돌아서는 소년의 팔을 타이밍 좋게 잡아챘다. 녀석은 뒤통수라도 맞은 듯 놀라서 뒤돌아보며 동시에 붙잡힌 팔을 당겼다. 내놔! 훔친 거! 선숙이 눈을 똑바로 뜨고 소년을 노려봤다. 소년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굳어 있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어서! 아이씨. 소년이 한숨 같은 욕설을 내뱉으며 점퍼 안으로 자유로운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는 잠시 녀석이 칼을 빼드는 거 아닐까 뜨끔했고 동시에 긴장을 불식시키기 위해 붙잡은 팔에 더욱 힘을 가했다. 소년이 삼각김밥을 꺼내 계산대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한계다. 선숙은 어림없다는 표정으로 소년에게 턱짓을 했다. 다 꺼내. 경찰서 끌고 가기 전에. 어서. 선숙이 까미를 혼낼 때 그러듯 낮고 위엄있게 말했다. 그때였다. 소년이 다시 점퍼에 손을 넣더니 벼락같이 꺼낸 삼각김밥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퍽! 날아온 삼각김밥이 선숙의 양미간 사이를 때렸다.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진 채 녀석의 팔을 놓쳤다. 소년이 시발! 이라 외치곤 안면 전체가 얼얼한 그녀를 뒤로하고 편의점 문을 나서려는 찰나 밖에서 누군가 소년이 미는 유리문을 곰 같은 덩치로 막아섰다. 독고시였다. 야, 짜몽! 문을 열고 들어오며 독고시가 소년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년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뒷걸음질 쳤다. 독고시는 차분하게 들어와 맡겨놓은 물건을 챙기듯 소년을 한 팔로 감싸 안고 선숙 쪽으로 다가왔다. 소년은 속수무책 독고시에게 이끌려 계산대 앞으로 끌려왔다. 그녀 역시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 녀석이 까먹고 계산 안 한 거 있죠? 까먹기는 경찰서 데리고 가요, 어서. 선숙이 독고씨의 팔에 감싸인 채 고개를 숙인 소년이 들으라는 듯 소리쳤다. 하지만 독고씨는 소년이 꼼짝 못하게 꽉 팔로 안은 채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다. 부하가 치민 선숙이 그에게 따지듯 물었다. 왜? 아는 애예요? 얜 짜몽이라고 맨날 팔지도 않는 짜몽을 찾거든요. 나 근무 때 왔는데 오늘 좀 늦었나 보네요. 짜몽 너 오늘 배꼽 시계 고장난 거야? 아니면 늦잠 잤어? 독고씨는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소년에게 물었고
소녀는 별말 없이 입만 삐죽 내놓은 채 딴전을 피웠다. 대체 뭐지? 그렇다면 이 녀석은 도꼬씨가 있을 때 매일 삼각김밥을 훔친 게 아닐까? 아니다. 계산은 늘 정확했다. 그렇다면 저 곰이 녀석을 계속 챙겨준 건가? 불쑥 등장해 소년을 붙잡은 그를 기특해 하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선숙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얘한테 도둑 맞은 거 있죠? 솔직히 말해봐요. 없는데요. 그럴 리 없어. 계산도 안 하고 도망쳤다니까? 게다가 나한테 삼각김밥을 던졌다고. 순간 도꼬시가 몸을 돌려 소년을 바로 세웠다. 소년을 내려다보던 그는 선숙 옆에 떨어진 삼각김밥 뭉치로 시선을 옮기더니 곧 몸을 숙여 그것을 들어 보였다. 너 맞아? 그런데요? 그러면 안 돼. 알아요. 선숙은 독고시와 소년의 차분한 대화를 듣고 있자니 더욱 부하가 치밀었다. 당한 사람은 난데 왜 두 사람이 서로 풀고 있냔 말이다. 혀를 차는 선숙에게 독고시가 몸을 돌리며 삼각김밥을 쭉 내밀었다. 뭐지? 계산해요. 선숙은 콧방귀를 꼈다. 하지만 독고시가 굳은 표정으로 팔을 거두지 않자 왠지 모를 긴장에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망설이던 손을 움직여 바코드 리더기로 삼각김밥 2개분 계산을 찍었다. 독고씨는 후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선숙은 벌레라도 되는 양 조심스레 그것을 받아 포수기에 넣고 잔돈을 건네주었다. 독고씨는 그럼에도 손에 쥔 삼각김밥을 치우지 않고 선숙 앞에 들고 있었다. 치워요. 계산 안 끝났잖아요. 이거 던져요. 독고씨가 턱짓으로 소년을 가리켰다. 이 인간 지금 나보고 녀석이 한 짓을 똑같이 하라는 거야? 선숙은 어이가 없었다. 독고씨의 진지한 표정도 그랬지만 그 뒤에 선 채 마치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풀이 죽어 있는 소년을 보자 말문이 막혔다. 어서요. 이제는 독고씨가 자신을 재촉하고 있었다. 선숙은 정신을 차리고 그가 주도하는 흐름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어치워요. 내가 애처럼 김밥이나 던질까? 가져가 둘이 처먹든가 버리든가 알아서 해요. 선숙이 소리를 빽 지르며 쏘아붙였다. 독고씨가 웃었다. 웃어? 황당해하는 그녀를 향해 독고씨가 소년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다. 용서해 주셨어. 늦게라도 사과해. 소년은 숙인 고개를 더 숙여 선숙에게 쌍가마가 뚜렷한 정수리를 보여주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며 모기 소리만 하게 소년이 말했다. 선숙은 더 보기 싫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독고씨가 마치 아들과 동행한 가장처럼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편의점을 나섰다. 둘은 야외 테이블로 가 삼각김밥을 사이좋게 까기 시작했다. 선숙은 잠시 두 사람이 삼각김밥을 먹으며 웃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지? 도둑질을 한 소년이 있었고 자신은 그걸 막다가 김밥에 미간을 강타당했다. 도망치는 소년을
마침 등장한 독고씨가 붙잡았고 훔친 물건을 대신 계산해주고 녀석의 사과를 받아내 주었다. 피해자는 도둑질을 당하고 김밥으로 얼굴을 강타당한 자신이어야 했다. 하지만 독고씨가 순식간에 일을 정리해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화도 못 내고 말았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라면 선숙 씨는 부하가 치밀어 주변 곳곳에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내뿜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화가 잦아들었고 딱히 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독고씨와 짜몽이 가난한 부자처럼 삼각형 모양 아침을 먹는 걸 바라보았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안도감과 용서, 낯선 흥분이 선숙 씨에게 생동감을 주고 있었다. 자신 역시 이 기묘한 소동극의 삼각형 한 변을 차지한 게 이상하게 재미있다고 느껴져서 삼각김밥을 까며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독고씨는 그동안 짜몽이란 녀석을 챙겨줬겠지. 그러기에 저 불량한 녀석이 두 말 않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고 산숙 역시 미간이 뻐근하긴 하지만 좀처럼 누굴 봐주는 적이 없는 자신에게 생긴 변화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한마디로 기분이 좋아졌다.